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항등식이라는 단원을 할 건데, 이 항등식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 용어들은 너희들이 이제 기억할 필요성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항등식, 이걸 배우기 전에 등식이라는 게 있고,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항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등식이다 라는 것은 이거예요. 등호를 사용하여, 오호호, 등호. 등호 이거지. 를 수나 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식이, 이게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등호를 사용해서 쓸 수 있으면 무조건 등식이야. 뭐 2x 플러스 1은 3 이런 식 있지 않냐? 오케이? 이런 거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만 있으면 2 플러스 3은 5 이런 거 있지 않냐? 이게 등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제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주어진 식을 식은 문자에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등식. 그러니까 문자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 등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야. 2x 플러스 1은 3. 문자에 어떤 것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뭐를 넣으면, 1을 넣으면 등호를 만족하지. 그리고 x 플러스 y는 5. 이런 거 있잖냐? x에 1 넣고 y에 4 넣으면 등호를 만족해요. 이런 것들을 방정식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항등식이야. 오늘 배우게 되는 항등식.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 이게 이제 뭐냐면 거의 비슷해. 주어진 식의 문자에, 몇 가지는 똑같아.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게 방정식은 뭐였어요? 특정한 값을 대입했잖냐. 어떤 값을 대입한, 모든 값을 대입한 경우 어떤 하나의 값 아니면 몇 개의 값을 대입했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몇 개의 값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게 방정식이고, 항정식은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이게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항등식에 대한 정의야. 그러면 항등식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2x 플러스 1을 x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지.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는데 양쪽을 똑같은 식을 이렇게 써버릴 수 있잖냐.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2x 플러스 1이 x 플러스 x 플러스 맨 처음에 썼던 식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 근데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네요. 1로도 2로도 3로도 4로도 뭐 루트 2 넣어도 파이를 넣어도 엄마 생각 좀 하지 마. 집중하세요. 오케이? 엄마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고 하겠습니다? 항등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등식이 사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양쪽에 식을 봐봐. 어떠한 식을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잖아. 그리고 또 다른 식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등식은 뭐냐면 똑같은 식이야. 양쪽이 똑같은 식이거든. 근데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케이? 식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항등식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식을 해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면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라는 것을 뒷부분에 좀 더 배우겠지. 오케이? 그게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예요. 오케이? 그리고 뭐 계수들의 관계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우긴 배웠어. 근데 이 항등식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항등식을 나타내는 용어는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있으면 이렇게 봐봐. 이런 식들이 다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지. 그렇지?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너희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느낌을 기억하면 돼요. 모든 x에 대하여, x값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그리고 x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그리고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느낌은 다 비슷하지.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는 말을 좀 다른 표현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x값과 관계없이 임의의 x에 대하여 어떤 x의 값에 대해서도 모든 x에 대하여 이게 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x에 대한 무엇을 나타내는 식? 항등식을 나타내는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이건 진짜 간단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다음의 성질이 성립해요. 뭐냐면 ax 플러스 b랑 얘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에요. 다른 문자야. a랑 a 프라임이 이게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무엇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a는 a 프라임이고 b는 b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조금 더워요? 더워요? 응. 나도 좀 더워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b가 0입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0으로 표현됐어요. 그러면 x에 뭘 넣든 간에 다 성립해야 되니까 a도 0이고 b도 0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있을 때는 0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a도 0이 돼야 되고 b도 0이 돼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잠시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야.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제곱이 나와도 이제 a는 0, b도 0, c도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당연히 알아. 항등식이면 개수가 완전히 똑같겠구나 라는 거고, 근데 0이 됐을 때는 개수들이 다 무엇이 되어야겠습니다? 0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문자를 하나 더 추가해서 생각하는 게 있거든. x, y에 대한 항등식일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x 플러스 by는 y 플러스 상수도 합시다. c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 c는 c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용어가 있을 때 x, y의 값이 같습니다 라는 거야. 혹시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문제에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x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만 나왔어요. x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개수가 0이고 이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느낌이 다르지? x, y에 대한 항등식이면 x도 0, 이 x의 개수도 0, y의 개수도 0, 상수항도 0인데 이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a가 0이고 by 플러스 c가 0이 돼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너희들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제 항등식을 배우는 게 이게 여기서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 이걸 좀 강조하고 있는데 별로 좋아하진 않아.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정계수법이다라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는 계수를 찾아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정계수법이에요. 오케이? 근데 앞에 좀 주워줘. 그렇지. 밑에, 의자 밑에. 오케이. 지금 갑자기 펜 돌리다가 흥분해가지고. 미정계수 너무 배우고 싶은 나머지, 그렇지? 알았어요. 열심히 가르칠게요. 미정계수법이다라는 것은 뭐라고? 정해지지 않는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정해지지 않는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계수 비교법은 말 그대로 계수를 비교하겠다라는 거고 수치 대입법은 말 그대로 수치를 대입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굳이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항등식의 양변에 동류항의 개수끼리 서로 같다를 이용해요. 오케이? 얘를 이용해. 수치 대입법은 뭐예요? 숫자를 대입한다라는 거지. 항등식이다라는 거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형태에 맞게끔 집어넣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치 대입법은 이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항등식의 문자에 적당한 수예요. 대입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방법인데 이 적당한 수야. 이게 중요해. 적당한 수. 웬만하면 0, 1,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다른 수들을 대입하는 게 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조금 이따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밑에 문제 봐볼까요? 밑에 문제를 봐볼게요. 우리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제 항등식이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똑같은 식이니까 개수를 비교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를 비교하겠다라는 것은 얘는 이렇게 되잖냐. 전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다 됐잖냐.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bx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건데 ax의 제곱이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bx가 되는 거고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2랑 a가 같은 거네요. 그렇지? 그 다음 2랑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같은 거네요. 2랑 마이너스 2a 즉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같은 거네요. b가 6이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랑 이게 같네요.
마이너스 6이랑 이 마이너스 6 플러스 c가 같은 거예요.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계수를 비교해서 같다를 이용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계수 비교법이야. 근데 이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은 있어. 수치 대입법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너희들이 섞어서 문제를 풀면 쉬워요. 실제적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수치 대입법이다 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봐봐. 이 형태에는 어떤 값을 넣으면 가장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 뭘 넣으면? 2를 넣으면 0이 돼버려요. 그지? 어떤 수를 넣었더니 0이 돼버리는 수 있잖냐?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너희들이 적당한 수를 넣는데 이 적당한 수가 어떤 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괄호 안이 0이 되는 수를 넣는 게 편해. 꼭 그 수를 넣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괄호 안이 0이 되는 수가 편해요. 오케이? 이게 편한 거야. 무조건 이 수를 넣으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지? 이 수를 넣으면 계산이 편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여기다가 x에다 1을 넣게 된다면 1 플러스 1을 넣게 된다면 2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6은 c가 되겠습니다. 즉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라고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수를 넣고 싶어요? 2를 한번 넣어볼까? 2를 넣어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제 2를 넣어봅시다. 2를 넣어봤더니 8 플러스 4 마이너스 6은 2를 넣었으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해봤더니 6, 8이 되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뭐를 넣어볼까? 마이너스 0을 넣어볼까요? 0 넣어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x에 2를 넣은 거였어요. 얘는 x에 2를 넣은 거였고 x에 0을 넣어볼 거예요. 0을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6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예요.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a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b는 6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렇지? 그래서 a, b, c가 똑같이 구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푸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오케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한 가지 더 있는 것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아주 독특한 형태야. 이게 완전 독특한 형태예요. 반복되잖냐? 이것을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냐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공간이 좀 좁네요. 한 가지를 더 합시다.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많은 걸 하지 말자.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일단 연조립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연조립제법이다 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식을 조립제법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은 나누기를 한다라는 거잖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눕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을 뭘로 나눴냐면 x 마이너스 1로 나눈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몫이 무엇인가 나올 거고 나머지가 c가 나오는 게 보여요? x-1로 묶이니까 나머지가 c가 나오는 게 보여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간 형태를 적어봤더니 x-1 플러스 b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 몫을 다시 또 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몫이 a이고 나머지가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얘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봐봅시다. 여기에다가 2를 넣지. x-1이니까. 그러면 그대로 곱하고 4 곱하고 마이너스 2네요. 오케이?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하지?
무엇으로? x-1로. 2고 2고 6이네요. 몫이 뭐고? 2고 나머지가 6이에요. 그러면 잘 봤더니 여기 들어가는 A, B, C가 순서대로 A, B, C가 되는 게 보일 거예요. 오케이? 좀 재밌나? 좀 재밌어? 이거 좀 나중에 좀 심화되는 과정도 나중에 또 할 거야. 이거에 대해 심화된 과정도 나중에 또 할 건데 이러한 방식으로도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차식이 됐을 때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너희들이 사실 이 방법을 먼저 익히는 것보다는 뭘로 문제를 지금 풀어야 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거야. 알겠지? 이 방법은 내가 그냥 알려주는 거고, 그냥 알려주는 거야. 몰라도 돼. 나중에 또 설명할 거거든. 오케이? 나중에 또 설명할 거야. 근데 계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으로 문제를 지금 풀어야 돼. 알겠지? 지금은 이 두 가지 방법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거야. 알겠어요? 기술을 비교하고 수치를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걸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거든. 알겠어요? 이 방법은 기억할 필요는 없어. 오케이? 지금 기억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그 밑에 봐봅시다. 등식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구해주세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거 뭐예요? K에 대한 항등식.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면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아까 친구도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처리해준다라고 했잖냐? K에 대한 항등식이면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 X가 다 적을까? 2KX 플러스 X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2Y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 되네요. K로 묶었더니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플러스 1 K가 되는 거예요. K니까 그래요? 나머지 싹 적어줘 봤더니 플러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2x-y는 마이너스 1이고 x-2y는 0이 되는 거니까 x 대신에 2y를 대입해서 처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어머 갑자기 줄어들었어. 3y는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x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무엇을 구해줄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y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계산 틀렸냐? 잠깐만. 그렇지. 잘 보고 있나 확인해 봤어요. 그래요? 잘 보고 있나 확인해 봤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가 됩니다? 어렵지? 3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라서 y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y는 3분의 y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너 연산 잘하고 있지? 나를 베끼지 말라라는 거야. 알겠지? y가 1이에요. 그러면은 x는 뭐가 돼요? 0이 되네요. 그래서 x-y는 0-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k에 대한 항등식이다. k값에 관계없이 이 말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k에 대해서 묶어서 정리해 주세요. 라는 거지. 오케이?